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전북의 박준열입니다. 김수진입니다. 오늘이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또 정말 오늘을 바로 세웠던 바로 그 정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폭동이다 이런 말에서 그래도 민주화 운동이다라고까지 칭해질 때까지도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일구 명창께서도 그 민주화 운동 당시 그 분위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광주에 있었어요. 그 길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고 차례탄 냄새 때문에 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때 제일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임신한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는 그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오지도 다들, 못하고 막 그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힘겨웠던 시절을 보내면서 시대를 먼저 느끼고 아프게 항변하면서 스스로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 참 우리 곁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80년대 후반 이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됐던 또 불을 지폈던 조성만 열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어렵지만 일궈내고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시겠는데요. 조성만 열사를 먼저 보내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부모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아주시고. 네, 앉아주세요. 네, 보시고. 자, 뭐 광주에서 주는 인권상 금년 그 3회로 알고 있는데 전국 민주 유가족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3회 그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인권상은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에 눈물과 피, 목숨을 바쳐갖고 이루어낸 이 민주화의 그 보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수많은 나날들을 박정희 정권 이후에 거리먼 거리, 밤, 낮 할 것 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런 대가를 알고 또 한 가지 감사하게 드리는 것은 5.18 재단에서 그동안에는 외국인들한테 1회, 2회는 상을 시상을 했고 금년 제3회는 저희 유가족에게 이 인권상을 수여해 주신 5.18 재단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분단의 슬픔을 통일로서 기쁨의 슬픔으로 이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날이 되면 사실은 참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이잖아요. 5월 하면. 이런 계절을 또 맞게 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 조성만 열사 88년도에 보내고 이렇게 5.18을 맞을 때마다 참 어떤 소의 감회가 좀 남다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죠. 5월 달은 다 참 가정의 달, 어린이날, 참 어버이날. 그런데 저희 유가족들은 자식을 그렇게 먼저 보낸 유가족들은 항시 슬픈 달이죠. 그래서 참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무덤에 묻고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저희들은 항시 그냥 참 한시도 잊어본 날이 없어요. 참 88년 그때를 다시 회상한다 하면 또 아픔만 이렇게 도주겠지만 그러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말이죠. 처음 그 조성만 열사 그 분신 그 할복 자살 이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심정은 그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아쉬움은 그 독실한 가톨릭 좀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 기미를 좀 아셨는지. 애가 좀 학교 어렸을 때부터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세를 받고 네. 그 뭐 자식의 뭐 부모가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는데 영세를 받고 이제 대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그 심장이 애가 그렇게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사진도 나오고. 예,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서 이제 확실히 알았죠. 지금 이제 참 내성적인 아들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둘째 아들이죠. 예. 기대도 참 많으셨던 그날 아들일 텐데 참 잘생겼어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봐요. 네, 엄마 많이 닮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네. 아마 해성학교 다닐 그 시절에 네. 5.18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아마 남보단도 이 조국 통일이나 이 민주화 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석도 세워지고 했지만 이제 그 당시 88년 한복투신 있고 이제 해성고에서 학생들이 노제를 치렀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 뭐 선배 주검을 이끌면서 거리 행전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또 같이 하네요. 이건 언제인가요? 예, 그때 그 참 제 부부는 그 해성고등학교 노제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서울에서 노제를 치르고 서울대학교 노제를 치고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전주로 들어와야 하는데 톨게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망연자실해가지고 어디가 전주인지 어디가 광주인지도 모르고 기사대로 바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 게 광주예요. 광주에 도착한 게 7시예요. 기사가 하는 얘기가 여기가 광주인데요? 그러면서 전주로 다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생각도 없이 광주까지 갔다가 광주에서 전주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는 게 여기서 노제가 거짓 끝나가지고 이 장녀, 행렬이 광주를 행하고 있더군요. 저희들이 그렇게 그날 정신이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그때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사회적인,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때 당시 성만이가 죽은 뒤에로요. 바로 이 학교, 금암 초등학교 앞에 삽니다마는 그때 당시 한 일주일 지내가지고 문익환 목사님, 이부영 씨, 함은경이, 허인의 학생들, 그 재단체에 많이 왔습니다. 오면은 지 집에 도착한 지 5분도 못 되면 저희 사무실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부영 씨가 어찌 왔느냐. 그럼 저는 한 몇 차례는 답변을 해줬어요. 집으로 다시 전화해가지고. 너네도 도가 지나치는 게 답변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당신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아마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수년간 했습니다. 아들 고통이랑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들 잃고 또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 어머님께서 상당히 고통이 크셨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도 그 살벌은 그때 그 세대 있잖아요. 저희 집도 다 도청장치를 다 해놨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아버지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 그 주위에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좀 저기 한 주위에서 분들은 그때만 해도 피해가 갈까봐 항시 이렇게 아버지가 좀 외롭게 좀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참 그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그러면은 밤 이슬을 이렇게 후주로 맞고 들으셔요. 그러면 당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정처 없이 그냥 차를 타고 군산으로도 갔다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오래되면 1시, 2시나 되면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서로 그 아픔, 그 상처를 이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잘 적에 혹시 아버지가 알을까봐 돌아서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요. 이제 모를 줄 알고 마음이 아프니 모를 줄 알고는요. 돌아서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돌아서서 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참 네. 지내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성만이 죽기 전에는 죽을 때만 해도 뭐 통일이란 네. 그런 말 한마디만 나와도 다 국가보안법으로 네. 다 끌려갈 때였었고 참 제가 참 저기한 말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도 참 그 빨갱이로 모를 정도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예. 그럴 때 예. 저희들이 참그 아픔이- 지나온 일은 예. 너무 아버지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벌써 14년이나 시간이 예, 지났군요. 지금 살아있다면 나이가 한 30대 정도 예. 됐겠네요. 30대. 그렇죠. 예, 30대. 성만이가 네. 장가도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자, 손녀도 이렇게 참 안겨드리고 그럴 나이가 됐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오래 살아서 좀 효도 좀 받자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막상 가니까 좀 자식이지만 때로는 원망도 되셨을 것도 같고 어떠셨어요? 예, 그런데요, 요즘 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든지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요람으로 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갈 적에 어떻게 보람있게 가느냐, 예. 또 어떤 이 사회에서 추종을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또 욕하실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승만이 엄마도 방금 말했지만은 그 암울했던 시절, 예. 조국 통일만 이야기하도 국가보안법으로 누구보다도 조국 통일을 부르짖고 그 몇 가지만 소개 말씀드리면은 네.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광주 학살 노태우를 처벌하라고 그러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그리고 요즘도 반미 감정이 많이 고조되겠지만은 조국 통일 가로막는 미국 놈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것을 외치고 왔을 적에 지금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나이에 갔지만은 또 삶은 24살 짧게 살았지만은 예. 남보단도 이 조국 통일에서 이 조국을 위해서 예. 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네. 곁들여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한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준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뭐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은 저희한테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 어떤 아마 분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가족 관계, 직장 관계를 이루다 보면은 상사와 부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아주 상사였어요. 예. 저를 많이 감싸주시고 예. 그 당시에도 아마 제가 서울에 갈 수 있도록 1호차가 아니라 2호차를 내서 주셨습니다. 네. 서울에 갈 수 있도록 네, 해주셨고 네. 그 뒤에 저를 기관에서 쉬운 얘기로 잘라라. 사표를 받으라. 아무래도 예.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분은 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한 내가 보장을 하겠다. 예. 그런 얘기는 일절을 하지 말라 그러고 수차에 그분이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를 당하셨을 텐데요. 그죠? 예. 이렇게 감싸주실 때는. 그러죠. 지금도 아마 어느 직원을 무슨 부정이라든가 비리해서 자르라고 했을 적에 내가 그 직원 책임지겠다고 하실 상사는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이 계셨어요.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인은 평생을 두고 있지 못하죠. 항상 고맙고 네, 어려울 감사합니다. 때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조성만 열사의 주검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생들도 많이 사랑한 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후에 삶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많이 변했죠. 예. 평범한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제가 민주화 대열에 뛰어들어가지고 또 지 유가족이 한 103명입니다. 예. 거기에서도 참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성만이 아버지가 좀 이끌어 달라는 얘기를 몇 년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네. 못 온다고 붙고 있어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전국 민족 육아협의
15차 총회에서 네. 저희를 참 회장으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감히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할 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협 회장을 하면서 네. 동분서도 지금 안 다니는 데가 없고요. 네. 그저께도 천안에 또 원주에 이게 참 전국적으로 뛰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조국 통일에 앞당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의아심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영향은 성마이로 인해서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분단 국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 성만이 이런 그 사건 전에는 솔직히 성만이가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고 또 아이들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평범한 참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걸 어느 부모고 그걸 원하죠. 예. 그러다 이제 성만이가 이제 가고 나서 결국은 어머님 가슴에도 어떤 그 인생의 방향이 좀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직하시기 전에는 제가 활동을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이제 활동을 못 했죠. 공무원 신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에 와서 제가 참 그 짧은 참 생애를 그 의롭게 갔지만 그때를 이해를 못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 저게는 참 원망도 했고 또 그 남은 자식들이 지금은 참 저게지만 그때는 뭐 직장 문제 온 그 애들 문제로도 많이 제가 마음이 염려를 했죠. 예. 그런 문제 또 그러면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깨우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면서 이럴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참 그 한반도 허리를 자기 몸 하나 희생해서 한반도 허리를 이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참 하나를 씨알이 썩어서 참 많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제가 좀 제 원망을 했어요. 제가 다니고 보니까 그 성만이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했더라면 나도 좀 도와줄 것을 내가 그냥 저한테 그 아버지 공무원 참 이렇게 그 지장이 있을까봐 저를 많이 혼내기도 들고 하시고. 많이 하소연도 했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모른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아버지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만약 본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넷을 다 대학을 가르치고 어떻게 헛건하고 많이 저 달래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참 우리 그 부모들이 가슴 아픈 부모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참 강산이 한번 변한 것 같아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많이 되고 이제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도 이제 보장이 되고 성만이뿐만 아니라 그 많은 고문으로 죽고 그때만 해도 의문사로 학교 다니면서 군대 가면 의문사로 죽은 우리 학생들도 많고 뭐 우리 참 아나운서님들은 다 아시지만 엄청 많죠. 학생들이 젊은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이 참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 피로 해서 이렇게 참 지금도 참
민주화가 예. 좀 아주 된 건 아니지만 예.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판소리에도 말이죠. 예. 그 열사들 뭐 이런 분들 그 칭송하는 그런 판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역대 열사 유관순 열사도 있고 안중근 열사, 이준 열사, 예. 윤봉긴 열사 이런 역사가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 창자들이 만든 것보다는 그런 역사의 그 기록을 예. 남겨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추면은 그런 곡을 붙여서 이제 판소리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세상에 제일 원수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왜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건 가슴에다 묻고 간다. 그래서 자식은 참 최고의 원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그 판소리를 하면서 연극을 하면 만약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또 자식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판소리곡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부모같이 길러낸 내 자식이 죽다니. 이것이 웬일이냐. 하고 그냥 통곡을 할 텐데,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그때 그 부모님들이 그 쓰라린 심정을 참고 그 울분을 표현을 못하고 지내실 때 과연 어찌했을까. 저도 지금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되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제가 자꾸 눈물이 나거든요. 저도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과연 내 아들이 그랬을 때 나는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두 분이 태연스럽게 지금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해도 저렇게 말씀을 물론 마음이 찢어지겠죠.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과연 훌륭하신 부모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는구나. 그런 걸 저는 지금 느낍니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판소리로 말이죠. 조성만 열사가 그렇죠. 한국 불러서 두 분이 좀 위안을 해드리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죠. 뭐 눈 감으실 때까지 그걸 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신 분도 물론 있지만 또 감시도 많이 당하시고 도전까지도 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자유 속에서 살아오셨는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공유해야 될 문제인데 그 유가족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이런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텐데 99년도부터 국회 앞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1년이 넘는 여름, 겨울을 지내고 422일 동안을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그 여의도는 다른 데보다도 겨울에는 바람이 좀 세요. 춥죠. 그리고 또 여의도 목욕에 그 싸나워요. 근데 거기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저희 몫이만 차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먼저 간 분들은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농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스럽게도 12월 말에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과 보상 시민법, 또 의문사 진상 특별위원회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이 저희 성만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전태일이 이한일, 박중철이 같은 우리 자식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성만이 어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다니면서 강제 징집이라든가 또한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의문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만 그분들은 내 자식이 누구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의문사인데 의문사 진상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공안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구 세력입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그 이상의 진전을 못해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에서 광주의 전남대에서 김준배라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면은 정부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일본에서 법의학자가 와가지고도 이건 타살이라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타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죽었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민주화 희생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들을 보내고 나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년제 퇴임도 하고 현재는 뭐 농사일로 소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실은 저희가 이 공무원 법상에 정년 퇴임을 당해야 맞습니다만은 저희는 별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별정직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기가 5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그때 당시 주장한 것도 그 이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다가 별정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법을 적용을 네. 안 해야 되는데 네.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네. 그 전에 참 쉽게 해서 별정직으로 10년도 근무한 사람도 5년, 3년 근무한 사람도 5년, 그때 네. 임명받은 사람 5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년을 한 4년 앞당겨놓고 먼저 나왔죠. 예. 그러고 보는 게 어디, 솔직히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취업할 데도 없었고, 예. 네. 취업할 만한 그런 의욕도 안 나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마음을 잊고 예. 농사나 지차해가지고 농사를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머님은 좀 건강이 좀 요즘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예. 그 마음의 자식을 상처 먼저 때문입니까? 보내고 예. 그 마음의 병이겠지요. 예. 병으로 인해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예.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예.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아직 뭐 퇴원한 상태도 아닌데 예.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옛날 그 집 조성만 열사가 살던 그 집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고 예. 있는데 아들을 그리는 마음 때문입니까? 제가요, 예.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 주변을 이사를 안 했어요. 예. 제가 아들만 넷이거든요. 네. 아들 근데 부자시군요. 금암 초등학교 네. 주변에서 네. 이사를 이렇게 않고 거기서 키웠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참 77년도에 진집이니까 예. 좀 오래되었죠. 네. 그러니까, 좀 요새는 참 편한 말로 아파트로라도 가자 그러는데 네. 제가 그냥 못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떠나기가 싫어요. 저희가 정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아버지가 난을 좀 많이 키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와서 아버지는 참 좋은 취미 가지셨네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꽃도 이렇게 정원에 꽃도 피고 참 이렇게 좋다고 그런 소리를 성만이가 오면은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그 킨일을 생각해서 이사가 가기 싫어요. 그렇죠. 구석구석 그 채취도 남아있고 추억도 담겨있고 또 이제 이렇게 뵈면 어머니 마음에 왜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 못하고 떠나보내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때 좀 마음을 더 헤아려 줄 걸 그런 아쉬움이 좀 남으셔서 더 못 떠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조성만 열사 제막식도 있었고 이제 비를 어루만지면 아마 그 아들 생각도 많이 나실 텐데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꿋꿋하게 힘겹지만 어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조성만 열사가 간 다음에 더 아들과 가까워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러죠. 예, 기성세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기성세대가 책임이 많죠. 물론 저부터도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적에 구호기에서 3.1운동이 발발했죠. 또 그리고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한 그 선열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선열들이 그 뜻을 계속 이어봤더라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분단될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참 민주화가 가속화돼가지고 지금쯤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텐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인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요즘에 참 새내기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보면은 어떻게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는 게로 학생들도 새내기들도 그러냐.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마 부모님들하고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고 여기 흔히 하는 이야기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삐뚤어지는 길 아니고 어머님 길로만 안 가다 보면 그 자녀들 그 뜻을 따라 주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서 통일이 되는 날 그때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꼭 가십시오. 그때 정말 진정으로 아들과 다시 재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버님 저 육아협 활동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자리해 잘 주셔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선택이었지만은 정말 조성만 열사 그 외에 이 땅을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가득 채웠던 바로 그 개인들한테는 대단히 큰 희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독재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 그 힘이 거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풍요로운 삶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영령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